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서 만든 모듈러 주택 스마트 코티지를 보러 진천에 있는 루스케어에 다녀왔는데요. 저번에 양의 집이 있던 곳이죠. LG전자에서 만든 집이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전자회사에서 만든 집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모듈러 하우스라는 점인데요.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하우스처럼 LG전자의 스마트 코티지 도 역시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른데 자이가이스트는 경량 목 구조를 채택한 데 반하여 LG전자는 스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도 자이와 마찬가지로 매트 기초 위에 얹혀두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듈러의 큰 그림이고 당연히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LG전자 직원분에게 몇 가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우선 벽체 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외관에 쓰인 재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포스맥이라는 금속 재료를 사용했고요. 벽체와 지붕 모두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 통일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듯한 전략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열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현재 스마트 코티지에 설치된 단열재는 진공 단열재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진공 단열재는 건축보다는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단열재이기에 추후에 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아마 다른 단열재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벽체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벽체 두께를 어림으로 재보니 채 20cm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틸하우스의 특성상 중단열 구조에서는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중단열과 외단열을 병행하든지 외단열로 모두 벽체를 구성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보이는 벽체 두께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외벽 마감을 포스맥, 즉 금속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기층을 확보해줘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아마 벽 두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두꺼워져서 나중에 제품을 생산할 즈음 돼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지붕은 마찬가지로 포스맥을 사용했고요. 아직 물끈기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해결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사 계열사 제품을 사용해줘야죠. 슬라이딩 창호 사용했고 아마 3중 유리에 단창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스펙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외부 전동 블라인드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동형 블라인드를 설치해놨습니다. 이게 수동이라도 이런 걸 해준다면 한여름 태양 에너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많이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 친환경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점이 이런 블라인드 설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건물의 형태 때문이라도 이 블라인드가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침실 공간인 2층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방문한 날짜에 한낮이 20도가 안 되었는데도 2층의 온도는 매우 급격히 높아지더라고요. 실내 환경에 불쾌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2층 침실 창문에 또 외부 블라인드를 좀 해주면 냉방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2층에도 에어컨을 달아주는 게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LG전자 연구소에 있는 제품에는 2층의 창문이 픽스 창이 아니라 틸트 창, 개방이 되는 창이어서 어느 정도 환기가 된다고 하는데 제실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려면 아마 다양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집이어서 이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열 교환기는 기본 옵션에서 빠져 있습니다. LG전자에 굉장히 좋은 전열 교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구성에서 빠졌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공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인까지는 괜찮겠으나 2인부터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마 짧은 시간에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도 옵션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노린다는 점인데요. 이 집은 정주의 목적보다 세컨하우스를 타깃으로 한다고 합니다. 5도 2촌의 라이프를 위하여 만들어진 집이라고 이제 LG전자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구매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급형 제품을 처음 설계한다기보다 프리미엄급으로 시장에 먼저 도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5도 2촌 중에 5도의 시간이 이 집이 비어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 LG전자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에 팔 수도 있고 비어있는 시간에 에어비앤비 등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에어비앤비 같은 임대형 모델보다는 관리를 덜 신경 써도 되는 태양광 발전 모델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뒤쪽에 있는 창고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에서 ESS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전기를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저는 에어비앤비 모델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제품을 LG전자 가전사업부의 제품으로 모두 다 채워 넣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광파오븐, 와인셀러, 로봇 청소기,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물재배기, 티움이죠. 등 모든 전자기기를 주방 쪽에 다 갖춰두고 매립도 해놨고요. 이 기기들을 모두 IoT로 엮어서 스마트폰에서 이 기기들 모두 다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가전사업부 공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도 같고요. 실제로 이 프레젠테이션 때 LG가전을 직접 가까이서 체험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서브 목표도 있다고 얼핏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워낙 못하기로 소문나 있으니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버리고 공감 마케팅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자사 생태계에 고객들을 락인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LG전자 스마트 코티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장 초기 시제품 단계도 아니라 정말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도 결정된 게 없고요. 진공단열재도 써서 일단 급하게 한번 잠재 고객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자 이렇게 루스케어에 한번 설치를 해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기하고 또 재밌고 미래의 기술로서 보고 계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좀 건축을 바라보기 시작한 최근 트렌드에 전자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아직 건축이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할 요소는 다분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세컨하우스의 욕망과 태양광 발전 비즈니스 구조, 그리고 전자회사의 강점을 살린 실내 편의시설 구성 등은 제법 매우 탄탄해 보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코티지가 LG전자 새로운 비즈니스의 첫 번째 시작인 만큼 시장에 나오는 결과물이 어떠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듈러 하우스가 건축기술의 미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